아리사가 이런 망상에 빠져 있을 때 페르미나는 자신이 아리사를 버렸고 그에 대해 쓰라린 연민은 느꼈지만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녀는 왜 자기가 그를 사랑할 수 없었는지 무의식적인 동기를 불현듯 깨달았지. 그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같아요라며. 하지만 그녀는 그를 버리고 죄의식의 환영에 고통받았고 그 여러 달 동안 자기를 기다리던 고독한 유령을 그리워했고 그가 앉아 있었던 나무를 보며 불쌍한 사람이라고 한숨 지었지. 그러다가 결혼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을 때 아리사가 생각보다 집요하지 않았던 것에 놀라며 오지 않을 편지를 갈망하기도 했어. 그러면서 사실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아리사를 거부했지만 후베날 박사를 선호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지. 왜냐하면 그녀는 아리사와 마찬가지로 박사를 사랑하지 않았고 거의 그를 몰랐으며 그의 편지에는 아리사와 같은 열정도 없었지. 그 대신에 세속적인 재물로 채워져 있었어. 사회, 경제적 안정과 질서, 행복, 눈앞의 숫자. 어찌 보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니었지. 다만 그녀도 사랑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자신이 세운 시간의 한계인 21번째 생일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결혼했던 거야.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의구심은 더욱 커져갔어. 감옥 같은 후작집에서 심술궂은 시어머니와 백지 같은 신우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관심 없는 남편의 무력한 모습을 보고 질려버렸지. 그녀는 갓난 아들에게서 도피처를 찾았어.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다가 기르면서 더욱더 아들과 사랑에 빠졌지. 하녀들은 그 둘이 섹스를 하지 않아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신혼여행에서 남은 사랑의 부스러기로 섹스를 하곤 했어. 그러나 아침이면 다시 불행한 하루를 시작해야 했지. 이것도 어쩌다 있는 일이고 페르미나는 몸이 아프다든지 자는 척하든지 생리 중이라고 하며 이마저 피해 박사는 너무 답답해 수업 시간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여자들은 일주일에 3번씩 생리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 또 설상가상으로 페르미나 아버지의 불법 사업으로 인해 박사와 페르미나의 명성에 흠이 갈 뻔한 큰 사건이 있었지. 박사는 안간힘을 다해 자신의 권력과 수단을 사용해 그 사건을 막고 아버지는 원래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산 아버지가 죽었을 때 페르미나는 안도해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렸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일로 부부가 가장 불행했을 때 공식 석상에서는 너무도 행복해 보였다는 거야. 그녀는 상류사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을 단번에 파악해 자비를 베풀었으며 모든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했어. 그러면서 공적인 생활의 과제는 두려움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부부 생활의 과제는 지겨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지. 아버지가 떠난 집을 페르미나는 안식처이자 피난처로 만들었어. 전에 집을 돌보던 하녀에게 부탁해 그곳에서 예전 친구들도 만나고 동물들도 길렀지. 그러던 어느 날 발코니를 닫다가 문득 공원에
아몬드 나무 아래에 있는 아리사의 환영을 보았지. 요즘 행사에서 가끔 보는 그가 아닌 젊은 시절에 그녀를 기다리던 그의 모습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살았다면, 집을 수리해 단둘이 살았다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문하는 자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 이 일은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힘을 찾게 했고, 이전까지 문제들을 피하기만 했던 자신들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며 분노하며 함께 울었지.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박사는 알았어 여보, 유럽으로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러 가자 라고 했어. 그리고 박사는 많은 곳에 투자해 있던 재산들을 다 정리해 금괴로 바꿔 그의 유럽은행에 있는 계좌로 송금해. 그 재산은 알려진 만큼 전설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돈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는 되었어. 그리고 박사와 아들과 페르미나는 유럽으로 떠나. 이 무렵 아리사도 업무는 갈수록 많아졌고 은밀한 여자 사냥도 지겨워졌으며 어머니는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지. 그러다가 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 폭풍우에 우산이 날아가 버린 여인을 자신의 마트로 집에 데려다 준 그는 그만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각 결혼한 유부녀였던 그녀를 6개월간 쫓아다닌 끝에 사랑을 나누게 되었지. 그러다 그녀의 몸에 페인트로 너는 내 것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앞에서 옷을 벗은 그녀를 본 남편이 말없이 칼을 가져와 그녀를 죽여버리고 자수했지. 아리사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가 죽은 것에, 그리고 거기다 더해 그녀의 죽음이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 일이 페르미나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어.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공원묘지에 안장했는데 우연히 근처에 그녀의 무덤이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고 무덤을 돌봐줘.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 40살이 접어들었을 때 아리사는 몸의 여러 곳에 통증을 느껴 의사를 찾아가. 그러자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한 끝에 나이 때문입니다라고 하지. 그는 오랜 기억을 더듬어 여자들과 나누었던 사랑, 회사에서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가 했던 무수한 노력과 시련, 페르미나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은 그녀의 것이라는 불굴의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며 비로소 자신이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자 그는 오한이 나며 눈앞이 캄캄해지며 제기랄, 이 모든 게 30년 전의 일이라니 라고 했지. 사실이었어. 페르미나에게도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지. 다시 유럽에 가면서 박사와 페르미나는 사랑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고, 박사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페르미나는 임신 중이었지. 이 부부를 보고 유행가가 나왔는데 그 가사에는 아름다운 여인은 파리에서 무엇을 했기에 돌아올 때면 항상 아이를 낳을까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을 팔고 신우들은 수녀원에 들어갔고 박사와 페르미나는 새 구역으로 이사했어. 한편 페르미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감히 말할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자신이 돈 많은 하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녀는 사교계에서 가장 사교성이 뛰어나며 사랑받는 존재이자 두려운 존재였지만 집에서는 남편이 빌려준 인생을 살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신성한 하녀라고 느꼈지. 그녀를 제일 짜증나게 한 것은 매일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거였어. 남편은 늘 아무거나라고 했지만 몇 끼는 그가 꼭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거였어. 조금만 그의 기대에 어긋나면
이 음식에는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아 라고 했지. 모든 것이 알맞은 온도에 훌륭해야 했어. 너무 짜증이 나는 페르미나는 그녀의 생일날 남편에게 하루 동안만 자신의 역할을 해달라고 했지. 그러나 반나절이 지나가기도 전에 남편은 실패했고, 남편은 페르미나가 환자를 돌보았으면 더 큰일이 났을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 일은 서로에게 나름 유용한 교훈이 되었어. 세월이 지나면서 페르미나는 자주 아리사를 공식 석상에서 보았으며 그가 불굴의 의지로 승진해 가는 것, 그의 행동이 세련되게 변한 것, 그리고 살이 좀 찌자 보기에 좋아졌으며 심지어는 대머리조차 품위 있게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지. 그러면서 그를 결국 아몬드 나무의 우울하고 침울한 청년의 모습과 연결하지 않고 그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항상 기뻐했어. 그러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다고 믿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옛사랑이 과거 향수의 환영으로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던 거야. 노년의 첫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할 무렵 자신의 삶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녀의 과거, 외가로 여행, 거기 전신실에서 아리사의 편지를 기다리던 일, 집 앞의 아몬드 나무와 치자나무의 향기, 어디를 가든지 아리사와의 기억과 마주쳤어. 이때 그녀는 남편에게 매달렸어. 때마침 남편도 그녀보다 10년 연상으로 노년기의 안개 속을 홀로 비틀거리며 여자보다 약한 남자라는 점에 굴복해 그녀를 더욱 필요로 했지. 둘은 이제 너무나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결혼 30주년이 될 즈음에 둘로 나뉜 한 몸처럼 되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서로 같은 말을 했던 일들도 종종 발생했지. 그 둘은 일상적인 몰이해와 순간적인 증오, 상호 간의 거친 말, 찬란한 영광의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고 있었지. 그 무렵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서로를 사랑했던 시기였어. 그 둘은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의식하고 있었고 감사하고 있었어. 앞으로 인생이 또 다른 시련을 가할지라도 그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 여기까지가 2부의 1 이야기야.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랑에는 여러 모양이 있고 또 부부 간의 사랑도 나이에 따라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껴.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 나는 모두 다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것이 동정이든 애증이든 분노든. 그럼 사랑의 반대는 뭘까? 무관심. 완전한 무관심이 아닐까? 사랑 없이 결혼한 박사와 페르미나도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관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더욱더 부부 간의 사랑은 단단해졌다고 느껴져. 2부의 2에서는 페르미나가 갑자기 사라져서 그녀를 찾아 헤매는 아리사와 페르미나 부부의 위기, 그리고 다시 1부의 1에 연결되어져서 박사가 죽고 난 후인 현재로 돌아와 아리사와 페르미나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